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이번 강좌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키프레임의 그래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시키시고요. 키프레임의 그래프는 밸류 그래프와 스피드 그래프가 있는데요. 각각의 그래프를 실습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밸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기 위해서 공 튀기는 걸 한번 해볼게요. 제공해드린 소스 중에 공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공 파일을 집어넣고요.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게요. 작업판인 컴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뉴 컴포지션 1920, 1080, 23.976 듀레이션은 10초로 정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작업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작업판에 공을 놔두시고요. 공이 생겼죠? 공의 사이즈를 조절해 볼게요. 옆에 공간이죠? 이거 누르시면 트랜스폼이 켜지고요. 트랜스폼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또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스케일을 조절해 볼게요. 스케일을 조절해서 줄여 볼게요. 20 정도로 줄여도 되겠네요. 이렇게 줄였고 위치를 한번 갖다 놔 볼게요. 떨어지는 위치에다 갖다 놓을게요. 지금 정확하게 떨어지는 위치가 땅에 그림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리드를 하나 켜볼게요. 뷰에 보면 뷰 쇼 그리드라고 있거든요. 쇼 그리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그리드가 펼쳐져요. 우리가 공을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튕기면서 점점 높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우리가 키프레임을 잡고 나면 높이가 공중에 떠 있을 때의 높이하고 땅에 있을 때의 높이, 그 두 가지를 잡는데 위에 포물선이 저렇게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위 아래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저 위에 부분의 커브는 밸류 그래프를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를 땅이라고 보면 4칸 위에 한번 잡아 볼게요. 이 높이는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편하게 잡는 거예요. 여기에 포지션 키프레임 잡으시고 한 프레임씩 이동하는 건 페이지 업 다운이에요. 한 프레임 뒤로 가는 게 페이지 업, 앞으로 가는 게 페이지 다운. 10프레임 뒤로 가는 게 Shift 누른 상태로 페이지 업, 앞으로 가는 게 Shift 누른 상태로 페이지 다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0프레임을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Shift 누른 상태로 페이지 다운을 2번 눌러볼게요. 20프레임 앞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을 땅으로 내려볼게요. 이 정도에서 내려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땅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은 10프레임 뒤에 Shift 페이지 다운 한번 눌러서 10프레임 가시고요. 거기에서 지금 4칸만큼 떨어졌잖아요. 높이가 4칸이었잖아요. 이번엔 2칸만큼 갈게요. 절반 정도, 절반 높이로 갔다가 또 10프레임 Shift 누른 상태로 페이지 다운 내릴게요. 땅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5프레임 페이지 다운을 5번 누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또 높이 절반. 그리고 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프레임 이동했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고 조금씩 간격을 줄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3프레임을 한번 올려볼게요. 하나, 둘, 셋, 또 절반, 하나, 둘, 셋, 땅으로. 다음번엔 하나, 둘, 조금만 올릴게요. 하나, 둘, 그리고 땅으로. 그 다음에 20프레임 해볼게요. Shift 누르고 페이지 다운 20프레임 하고 얘를 쭉 이동시켜 볼게요. 땅에서 이동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기본적인 위치는 잡았어요. 위치 눌러보시면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은 하죠. 근데 모습을 보시면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공이 이렇게 튀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날카롭게 돼 있죠. 그죠? 여기 위에 부분이 포물선을 그려야 되는데 위에 부분이 포물선을 그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밸류 그래프를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그래프
클릭하시고 여기가 그래프 에디터예요. 그리고 그래프 에디터인데 우리는 지금 Y축으로 이동하는 것, 지금 여기가 X축, Y축이요. Y축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만 이 포물선을 그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Y축만 선택해야 되는데 포지션이 지금 통으로 돼 있죠. 나눠서 잡을 수 있는 게 뭐 있냐면 이쪽에 보시면 포지션을 클릭하시고 옆에 이쪽에 누르면 세퍼레이트 디멘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축을 X축, Y축으로 나눈다 라는 얘기예요. 클릭하시면 X축, Y축이 나눠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Y축만 할 거니까 Y축 클릭됐죠? 그러면 요것만 바꿀 건데 어디만 바꿀 거냐면 가장 위에 것만 바꿀 거예요. 위에 것만. 올라갔을 때 여기 먼저 바꿔볼까요? 확대는 I2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누르면 이렇게 확대돼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포토샵의 펜이랑 똑같아요. 얘네 그래프는 Alt를 누른 상태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게 이 앵커 포인트들을 핸들러를 만들어줄 수 있게 만드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들어가시면 Alt 누른 상태요. 이렇게 핸들이 생겨요. 생기죠? 그럼 이렇게 늘려볼게요. 그럼 이게 포물선으로 바뀌었죠? 그죠? 포물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택하시고 Alt 누른 상태로 드래그, 또 핸들이 생겼죠? 이 핸들러를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클릭하고 Alt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드래그, 그럼 핸들러가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도 선택하고 핸들러. 아직 여기는 안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도 끝에도 처음 시작하는 점 여기도 가서 선택하시고 Alt 누르고 드래그. 보이시죠 지금?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지금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졌죠? 그죠? 다시 가보면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죠? 그죠? 근데 지금 이상한 게 뭐냐면 그래프는 그려졌어요. 지금 그래프는 됐는데 공이 회전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공 로테이션이죠. 로테이션도 처음 키프레임으로 가서 로테이션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 버튼을 눌러서 키프레임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앞에 키프레임으로 갈 때는 K, 이전 키프레임으로 갈 때는 J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K 누르면 여기로 가겠죠? K 누르시고 여기서 한 바퀴를 돌릴 겁니다. 360을 누르시고 360 엔터. 그럼 잡혔죠? 그리고 다시 K를 누르시고 여기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내려왔으니까 빨라져서 쿵 돌다가 점점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360도 한번 줘볼게요. 여기도 360 그리고 K 밑에 떨어지는 부분 여기도 한 바퀴 360. 그럼 지금 여기 떨어질 때 한 바퀴 돌았고 올라가서 한 바퀴 떨어지면서 한 바퀴 총 여기서 한 바퀴 두 바퀴 해가지고 세 바퀴 돈 거예요. 그리고 위로 가면서 이제 180도씩 돌게요. 조금씩 속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K 누르고 이번엔 180도 그리고 K 누르고 여기 360도 180도에서 180도 더 했으니까 4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 시작에서부터 여기까지 4바퀴 돈 거예요. 다음번에는 90도씩 바꿀게요. 다음번에 위로 갈 때 90도, 밑으로 갈 때 90도예요. K 누르시고 90도. 그리고 다음 내려올 때 또 90도. 합쳐지니까 180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올라갈 때는 45도. 내려올 때도 45도. 속도가 반으로 계속 줄고 있어요. 회전하는 속도가. 그러면 다음은 225 45도니까 그죠? 그 다음은 270 45도니까
그리고 나서 한 바퀴 하고 90도 더 돌릴게요. 그럼 여기를 0으로 만들고 여기 6. 그럼 시작에서부터 여기까지 6바퀴가 돈 거예요.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훨씬 자연스럽죠? 그죠? 지금 되게 자연스러운데 공이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 게 레이어를 이렇게 회전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리드를 한번 꺼볼게요. 이제 그리드 끄시고 공이 블러가 안 먹어져 있어요. 실제적인 움직임을 리얼리티하게 주려면 움직이는 어떠한 물체는 블러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런 레이어들이 움직일 때 블러를 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Enable Motion Blur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사용하겠다라고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놨으면 각각의 레이어에서 이거를 활성화가 시킬 수가 있어요. 이 레이어를 모션 블러를 쓰겠다. 그럼 체크. 그럼 모션 블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실제 돌려보면 공이 움직일 때 블러가 먹어서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보시면 그죠? 어때요? 더 자연스럽죠? 이렇게 밸류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조절해서 공이 튀어오를 때 그 동선을 만들어 줌으로써 조금 더 자연스러운 공의 움직임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키프레임의 스피드 그래프를 알아볼게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쓰이고 정말 중요한 방식입니다. 밸류 그래프는 사용 안 하시더라도 스피드 그래프는 꼭 쓰실 수밖에 없는데요. 제공해드린 자동차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컴포지션을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뉴 컴포지션 10초 돼 있고 색깔 한번 바꿔 볼게요. 그리고 이 컴포지션에 자동차를 놔둘게요. 자동차의 크기를 바꿔야 되겠죠? 여기 안에서 트랜스폼을 다 열어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만 바꾸고 싶다면 스케일은 S 누르면 스케일만 나옵니다. 포지션만 바꾸고 싶으면 P, 그리고 오페시티만 바꾸고 싶으면 T, 회전만 하고 싶으면 R. 이렇게 따로 누르셔도 돼요. 같이 하고 싶으면 다 여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스케일을 줄여볼게요. 스케일을 줄이고 위에다 한번 놔둘게요. 하나 놔두시고 얘를 복사해서 컨트롤 D를 눌러볼게요. 자동차 복사 컨트롤 D, 그리고 또 컨트롤 D, D 해서 자동차 4개를 만듭니다. 얘를 P를 눌러서 Y축을 내려볼게요. 동일하게 내려볼게요. 4개를 두고 얘도 P 이렇게 내리고 마지막 P 이렇게 4개를 내렸습니다. 색깔도 바꿔볼까요? 첫째 얘를, 두 번째 얘를 이펙트에 컬러 커렉션, 휴 세츄레이션 선택합니다. 그리고 얘를 바꿔서 색깔을 바꿔볼게요. 빨간색으로 바꿔봤고 이거는 그냥 돌리시면 돼요. 편하게 뭐 정해진 수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똑같이 복사할까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얘한테 넣어볼게요. 컨트롤 V. 빨간색에서 얘는 다른 색으로 바꾸고 네 번째도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포지션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이동시킬 거예요. 일단 키프레임을 다 잡을게요. 키프레임을 다 잡고 4초로 가볼게요. 처음 자동차를 이동시켜 볼게요. 1680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도 1680 포지션 해볼게요. 포지션에서 1680 똑같이, 세 번째 자동차도 1680,
네 번째 자동차도 1680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똑같이 4초 동안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저번 강좌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키프레임을 잡으면 등속 운동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균일하게. 이러면은 모션을 잡을 때 진짜 못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 다른 방식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건 등속이요. 두 번째 애한테 키프레임을 잡을게요. 키프레임 둘 다 잡고 드래그해서 잡았죠? 파란색 빛이 돕니다. 키프레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를게요. 그러면 키프레임 어시스턴트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이지 한번 해볼게요. 이지 그리고 그 위에 거 또 포지션 잡고 마우스 오른쪽 키 이지 인 있죠? 모양이 다르죠? 그리고 맨 밑에 거, 맨 밑에 자동차요.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키로 이지 아웃 세 개를 적용시켰어요. 그죠? 한번 볼게요.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분명히 4초에 도착이니까 4초까지 도착은 똑같아요. 근데 모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다르죠? 보시면 세 번째는 감속, 네 번째는 가속이에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 자동차 포지션이에요. 속도 그래프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그래프 타입에 보면 밸류 값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속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속도 그래프로 보면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는 게 보여요. 그죠? 맨 위에 자동차는 정속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건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는 가감속이라고 했죠. 두 번째 거 보시면 그래프가 포지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고 속도에서 잠깐 유지하고 다시 감속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프 모양을 보세요. 그 다음은 모양이 다르죠? 감속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부터 높은 속도로 시작해서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높은 속도로 가서 감속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나갈 때 많이 나가 있죠. 처음에 나갈 때 다른 애들보다 훨씬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감속을 시작하는 거죠. 쭉 천천히. 그리고 네 번째를 볼게요. 얘는 처음에 속도가 느렸다가 점점 빨라지는 애예요. 보시면 그죠? 여기 있다가 서서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가 됐을 때 거의 도착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꼴등이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잡는 거예요. 이 속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나중에 키프레임을 잡고 모션을 잡을 때 이 이지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이지를 많이 쓰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얘가 가속하다 감속하는데 여기를 만약에 그래프를 바꿔 이 핸들이 나오죠? 속도 그래프에서 얘네를 클릭하면 이렇게 핸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당겨봐요. 이렇게 쭉 당기면 이렇게 되죠. 얘도 더 당겨 볼게요. 가운데로 몰리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속이 여기까지 가속이랑 감속이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가속되는 것도 천천히 가속하다 갑자기 슉 올라가요. 감속하는 것도 슉 떨어졌다가 천천히 감속해요. 그럼 아까랑 모양이 약간 달라요. 느낌이. 보시면 두 번째 거예요.
그죠? 처음에 부드럽게 느리게 시작했다가 슉 갔다가 슉 부드럽게 또 부딪히죠. 그죠? 그래서 이지를 이용해서 그래프 약간씩만 조절해도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얘네를 만약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당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 슉 올라갔다가 슉 떨어지겠죠. 슉. 그죠? 느낌 보세요. 확 다르죠? 이 느낌도 괜찮죠? 여러분들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미지와 똑같은 글자를 가지고도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어떤 색을 사용하고 뭐하냐에 따라서 완전 디자인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이 모션 그래픽도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똑같이 키프레임을 잡아도 이런 식의 그래프 조금 어떻게 만지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이 이 부분은 오늘 드린 거 가지고 핸들을 많이 조절해서 연습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키프레임은 밸류 그래프와 스피드 그래프를 가진다. 만약 X축과 Y축을 따로 조절하고 싶다 이러면 밸류 그래프를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처럼 속도를 제어하는 스피드 그래프를 사용하면 된다 라는 거. 뭔가 되게 복잡한 것 같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애프터 이펙트는 기능이 많고 복잡한 만큼 엄청난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는 툴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저랑 끝까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